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4분 정도 되고 있네요. 자, 요즘 관심거리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오늘도 열렸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김용현에 대한 재판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관심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금 투병 중이죠. 그래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밉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또 뭐라 하기도 못해서 다들 좀 관심을 좀 적게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바로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지호 기자가 오늘 아주 옷이 아주 예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현장 다녀오셨죠? 네, 오늘도 이제 중앙지법에 있는 조지호 내란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네. 조지호 내란 재판이 사실 좀 다른 재판에 비해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아, 쫓겨났구나. 네, 예. 쫓겨난 것 같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담도가 좀 낮기도 해요. 그렇죠. 네, 다른 사령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는 하죠. 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자식이 가담을 한 거야, 만 거야 싶을 때도 좀 있어요. 분명히 가담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태도가 조금 불량하죠. 아, 그래서 그렇죠. 중간에 도망쳤나 싶기도 한 부분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아프다며요. 그렇죠. 혈액암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혈액암이어가지고 원래 구속이 되어 있었다가 구속 취소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맥은 좀 빠졌어요. 그리고 특히 경찰이 실병력을 거의 못 움직였죠.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기동대 10명 정도인가요? 네, 그 맞습니다. 정도 움직인 게 다죠. 그래서 아마 조지호한테 따질 게 그렇게 많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뭐 조지호가 그리고 대충 자기 그 혐의는 인정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의 그 사령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가장 큰 틀은 본인은 합법적이었고 잘 몰랐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유일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는데 네. 날 거기서 좀 빼줘. 나 별로 한 거 없어.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한테 뭐 조치 이거 뭐 받았었잖아. 그 메모지. 아, 그렇죠. 메모지나 이런 거를 받았었기는 했죠. 근데 뭐 또 버렸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크진 않아. 그렇죠. 어쨌거나 걸렸어.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인형이 계엄을 준비했었다. 계엄 준비를 위해서 훈련까지 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이었다며 여기 여인형이 또 왜 겨 나옵니까? 아, 오늘 그 조지호 재판이긴 했지만 네. 증인으로서 김대우 단장이 나왔습니다. 아, 헷갈. 방첩사, 예. 예, 방첩사의 이 수사 단장인 김대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관련돼 가지고 그 어제 했었던 그 구민의 증인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 내란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나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계엄 몇 달 전에 시위 진압 훈련을 했고, 그러니까 여인형의 방첩사가 계엄 준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야, 무서워라. 이제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오늘 진술 들어보니까. 야, 근데 이게 정말 좀 흉측한 것이 이 군인이 시위 진압 훈련하면요. 기본적으로 유혈 사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군인은 일반 경찰과는 다르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시민들하고 이제 맞부딪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군인이 진압에 나서게 되면 그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 덤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이 막 덤비는 군인들을 실제로 투입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투입을 하려고 했었고, 특히나 군 장병들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혈기왕성한 친구들이 만약에 직접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어우. 사실은 유혈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었죠. 네, 참. 그러니까 국회에 투입됐던 뭐 수방사나 특전사 인력들은 대체로 다 간부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진정을 빨리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 소대장이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안규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 총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랬잖아. 야, 놀랐죠. 저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그 맞은편에 있던 군인이 하사였더라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도 이제 흥분을 좀 덜한 거지. 아무래도 덜 놀래고. 아무래도 그 간보여가지고 약간 흥분을 덜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자리에 병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1, 2병 정도가 있었다. 장담 못해요. 왜냐면 이제 두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사람이 무서우면 급발진하게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데, 야, 근데 세상에 시위 진압 훈련을 개헌 몇 달 전부터 했다면 얘는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전 진술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과 김영현한테 뭐 무릎을 꿇고 계엄을 반대했었다라는 진술도 이전에 나왔었었고, 그리고 계엄 한 달 전 이럴 때 김영현과 이제 유리를 탁 치면서 싸웠다 이러한 진술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본인도 일단 부인은 안 하는 거네요. 본인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 안 하다가 살짝 내용이 바뀌기는 했는데 이러한 내용과 오늘 내용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이거 방첩사령관으로서 계엄을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원래 군인이라는 조직이 그래요. 네. 안 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라고 결론이 나면 또 해. 그렇죠. 이게 이제 군대라는 조직인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이죠, 이분이? 네, 준장입니다. 네, 준장이 오늘 나와서 증언을 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두 가지의 큰 훈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훈련이 있었다. 네, 이 두 가지 훈련이 뭐냐? FTX 그리고 을지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진술이 나왔을 때는 매년 이렇게 큰 훈련이 두 번이 있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게 그렇죠. 돼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냥 훈련 중이니까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상적인 훈련이니까. 그냥 일상적인 훈련이니까. 근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인영이 임명이 된 이후에. 다른 점이 있었다. 예. 어떤 점이 다르다? 2004년 4월 훈련 때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체포조가 이제 백팩을 들고 호승줄, 케이블 타이, 수갑 등을 지참을 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실제 계엄 때도. 근데 이 훈련을 했을 때도 이러한 목록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체포조 훈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원래 이거는 기본 소지물품 아니냐 이전부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영이 이제 방첩사령관이 된 이후에 세부 목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그러니까 작년 4월이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하기 한 몇 달 전인 건데, 그렇죠. 그때 이미 계엄이 일어날 것을 간파하고 포승줄,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휴대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군인한테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를 주는 이유는 민간인 체포자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최전방의 경우에는 뭐 귀순자를 이렇게 유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후방에서는 그거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시작된 훈련이 많았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거 계엄 때도 가지고 들고 갔는데 원래도 그랬었냐. 그러니까 김대우 단장이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휴대하는 사항이다. 문제 없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거기서 파고 들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호 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24년도 4월에 처음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밝힐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을지훈련은 대침투 방어훈련을 비롯해서 종합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가지고 그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훈련이에요. 여기 을지훈련. 과거에는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하겠어요. UFL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을지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위 진압 훈련이나 그 체포조 훈련 이런 걸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야. 이제 뭐 비상사태를 가정한 뭐 대규모 훈련이라고 하는데 방첩사 같은 경우 뭐 합수부 구성하고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훈련하는 게 바로 을지 훈련입니다. 야, 근데 그 계엄을 전후해서 일상적인 듯한 훈련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쿠데타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다. 뭐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무섭다. 무섭죠. 야, 이거 진짜 우리 그때 위험했네. 우리 많이 위험했죠. 요즘에 나오는 거 막 영영백도 나오고 막 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상당히 위험했죠. 이러면 영연백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와, 참. 야, 갑자기 이제 할 말이 탁 없어지는데, 야 뒷목도 뻣뻣하고 그러네요. 네. 시위 진압을 하려고 사전에 몇 달 전부터 훈련했다. 네. 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 도라이도 이런 도라이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오늘 이 체포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비원 벙커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비원 벙커. 예, 이제 비원 벙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14인의 체포 명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재명 대통령, 뭐 한동훈,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 근데 비원 벙커 같은 경우에는 50인 정도를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물어본 거죠. 야, 왜 50인이나 되는데 왜 그 비원 벙커로 정했느냐 하니까 김대호 단장이 포고령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원 벙커로 설정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모였어요. 네. 참. 예. 자,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첩사하고 국가수사본부가 MOU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무슨 MOU야? 얘들 뭐 하는데 MOU 체결해요? 예, MOU를 체결을 하게 됐는데 원래 기존 법령을 통해서도 방첩사와 국수본이 뭐 계엄 상황이 일어난다던가 네. 훈련을 할 때 협력을 원래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근데 이상하게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MOU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굳이 MOU를 체결했다 하면 얘들 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훈련을 할 때 그 수사관도 지원해주고 차량 그리고 장비 등을 원래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명시화가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MOU를 체결함으로써 이 뭐 수사관, 차량, 장비를 뭐 지원해준다 이런 명시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근거, 지원의 근거가 나왔다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방첩사하고 국수본 얘 둘이는 내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딱 내라는 이 사람들 준비했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MOU 체결하고 나면 남남이고 이제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우와 여인영이 너무 잘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여러 번 만났대요. 근데 이 사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란 얘기 있겠지 뭐. 누가 보더라도. 예. 예.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MOU를 핑계로 해서 서로 이제 접촉면을 늘리고. 그렇죠. 예,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이 방첩사가 국수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네.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실제로도 이 계엄 상황에서 국수본에 인력 100명을 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점을 이제 보았을 때는 이 내란과 관련된 그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사실 법에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MOU를 따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잘 한번 뭉쳐보자. 우리 평소 때도 자주 만나보자. 뭐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침묵질인데 그렇죠. 이게 단순 침묵질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혹시 이제 쿠데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진짜 뒷골이 서늘해지네요. 예. 야, 오, 진짜, 아, 네, 참, 얼척이 없네. 네. 자,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오늘 그런데 그 내란 사건 재판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보도됐던 내용이 이겁니다. 네. 방첩사 간부가 여인영의 지시로 뭐뭐뭐를 했는데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도 나온 데가 꽤 많더라고요. 네. 자,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사령관이 체포라는 표현을 썼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그 명단이 계엄 사범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체포 지시는 안 했다. 체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체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체포라는 말은 안 썼는데 잡아 넣어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 14인의 체포 명단을 보여준 다음에, 불러준 다음에, 야, 얘네들 잡아와! 하면 이건 체포 지시입니까? 체포 지시가 아닙니까? 체포 지시죠. 체포 지시죠. 근데 제 생각에 오늘 기자들이 저도 요즘에 내란 재판을 가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전해줘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내용이 반복이 돼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내용 텍스트를 뭐라고 하냐면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워딩을 쓰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잡아오라고 하면 그게 체포를 의미하는 잡아오라고 거지. 했으면 그게 체포 지시지. 그렇죠. 근데 체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왜 큰 문제냐면 분명히 이 뉴스를 읽어보면 용어의 차이다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이 텍스트 제목만 읽고 넘어가지 내용까지 잘 안 읽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작된 그렇죠. 이게 그거잖아요. 그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같은 느낌이죠. 허위 과장. 네. 아, 진짜 근데 내용치고는 너무 좀 정말 참 저런 애들이 진짜. 자, 계속 이어볼게요. 네. 자, 체포라는 표현을 썼는지 라고 묻는 질문에 잡아서 이송해 오라 했고 체포해서 위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뭐야? 체포 지시가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다는 거 아니야? 네, 있었는데 체포라는 말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체포 지시는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이? 체포라는 말을 안 했을 뿐 지시는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얘들 줄줄이 다 오본데요, 이거? 그렇죠. 이 기레기들이 이런다니까. 한 놈이 잘못 쓰면 다 따랐어. 등신 새끼들. 아니, 이게 사실 재판 내에서 용어가 약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재판 내에서는. 근데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10시에 참석을 해서 6시까지 재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의 신문, 그리고 변호사의 신문, 뭐 반대 신문, 제조 신문 이런 거 하면 똑같은 내용 한 4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재판을 가면. 그러면 이 기사를 쓸 때 이 잡아오라고 함은 체포라고 하니까 잡아와라고 시켰다라고 기사를 작성해야지. 그렇지.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체포 지시를 안 내렸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악질적이네. 악질이죠. 예.
이렇게도 악질, 저렇게도 악질, 딱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징그러워라. 아, 참. 야,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체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체포란 얘기지. 이게 체포죠. 한자어로 쓰지 않았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세상에 체포 지시가 없었다. 야, 이거는 이런 걸 보고 왜곡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 왜곡이죠. 근데 이 정도도 양심이 없나? 근데 이제 무섭네. 자, 방첩사자 김대우 단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인영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집중해서 잡아들여라라고 했다는 거죠. 네. 자, 읽어볼게요.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14명을 체포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단장은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합수단이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이송하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 근데 체포하라는 뜻을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또. 그렇죠. 체포라는 말은 안 썼지만.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베베고 하나? 야, 이거 기사가, 진짜 짜증나네. 열이 확 치미네요. 이 체포라는 용어는 사실 이 수사단 내에서 이 간부급들이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체포라는 단어는 그때 처음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여인영이라든지 김대우 단장이라든지 그 김대우 단장이 내려가서 로비에서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체포로 알아들었지. 그렇죠. 체포하지 말라고 알아듣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포 지시 없었다. 이거 완전히 기사가, 이건 어느 놈이 이렇게 맨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참 이게 참 이런 기사를 쓰고 부끄럽지도 않나? 참 제가 이제 이 다음 순서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죠. 네. 이 백정화 씨 인터뷰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백정화 씨 얘기를 듣다가 정말 욱하더라고. 이게 제일 욱하는 것이 기자들이 그렇게 멍청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보면 참, 기자가 그러면 안 돼.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제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이라든지 재판부에서 뭐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죠. 사실은 이게 본인이 생각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편하잖아요. 내려온 걸 그대로 작성하면. 그러다 이제 근데 뷰스 같은 경우에 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뭐 검찰이 내려준 거 그대로 작성해가지고 이 기사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예. 하여튼 모든 걸 열심히 하면은 하다못해 바카스를 매일같이 열심히 갖다 줘도 결국에는 보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클릭수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꾸준히 하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기사를 드라이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 다 빼드리고 내 눈에만 보이는 거 이런 거 빼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게 드라이하게 나오고 차라리 뒤에 살짝 부연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참. 근데 요새 기자들이 그러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한동훈이 잡혀서 수상될 뻔한 건 명백하네요.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 정당에 들어가고 싶을까? 그 한동훈 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본인 같은 경우 처음에 체포조 믿질 않았다라는 거, 본인을 잡아간다라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추후에 본인도 이제 체포조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본인도 지금은 인지하고 있겠죠. 네, 확 잡혀가 풀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판 얘기 쭉 해주셨어요. 이번 주 재판은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네, 이번 주 재판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윤석열 재판이 또 있습니다. 근데 당첨이 아직 됐나 안 되나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지우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재판 리포트 시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